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순열과 조합은 확률론의 기본 개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정규분포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항분포의 개별 확률을 계산할 때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순열과 조합은 그 이름을 잘 보면 이 내용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즉 순서가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 몇 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반면에 조합은 여럿을 한데 엮어서 한 덩어리로 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는 순서의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 순열과 다른 부분이죠. 이 순열과 조합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7종류의 초밥을 통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 초밥들을 어떤 순으로 먹을 것인지에 대한 예를 통해서 순열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초밥을 선택할 것인가를 통해서 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밥을 먹을 때 보통 흰살 생선에서 붉은살 생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요. 7종류의 초밥을 모두 한 번씩 먹는 방법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초밥이 선택될 가지수는 7가지가 있죠. 그 다음은 남은 초밥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6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5개죠. 그 다음부터는 4, 3, 2, 1 가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7종류의 초밥을 한 가지씩 먹는 총 경우의 수는 이들의 곱이니까 7팩토리얼로 계산되고요. 이는 총 5040개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7개의 초밥을 모두 먹는 것이 아니라 3개만 골라서 먹는 걸 생각해 볼 겁니다. 다만 3개를 한 번에 확 뽑아서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먹는 게 아니라 뽑히는 순서대로 먹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7개가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를 이제 먹었으니까 6개가 남을 겁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5개고요. 그래서 이들의 총 가지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해도 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 7에서 1까지를 모두 곱한 값을 4에서 1까지 곱한 값으로 나눈 것과 같죠. 근데 사실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계산인데요. 7개에서 3개만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 전체를 모두 선택한 경우의 수인 7팩토리얼보다는 분명히 경우의 수가 작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더 작아질까요? 우리가 3개를 선택했고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4개 초밥에 대한 경우의 수는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선택하지 않은 초밥의 경우의 수만큼 더 작은 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7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 식에서 보면은 분자 부분은 전체 경우의 수인 7팩토리얼에 해당되는 거고요. 분모 부분은 선택되지 않은 경우의 수, 그러니까 7개에서 3개 빼면 4개가 남잖아요. 그 4개에 대한 경우의 수 4팩토리얼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분자는 전체 경우의 수이고요. 분모는 선택되지 않은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7개 초밥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그 순서대로 먹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선택되지 않은 게 2개니까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 배만큼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따라서 7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계산을 우리가 순열,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비복원, 다시 뽑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복원 단수 한 번 추출해서 순서대로 줄을 쭉 세우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퍼뮤테이션이라는 단어는 per, 완벽한이라는 라틴어고요. 영어의 perfect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mutatus, 그게 이제 라틴어라고 합니다. 변경하다라는 그 라틴어의 합성어가 되는 건데요. mutatus는 영어 동사인 mutate의 어원으로 이 변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er하고 mutate가 합쳐져 가지고 permutate는 완전히 바꾼다는 뜻인데 물체의 순서를 바꿔서 생기는 일렬의 배열이라는 의미로 170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퍼뮤테이션은 NPR로 표현하고요. 이는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서 순서를 정하는 총 가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7개 초밥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는 가지수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뽑힌 3개의 초밥에 순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A, B, C 순으로 먹는 것 하고요. C, B, A 순으로 먹는 건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때는 3개 초밥에 대해서 퍼뮤테이션처럼 순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서를 부여하는 것만큼 가지수가 줄어들겠죠. 결국 퍼뮤테이션을 순서의 개수인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만큼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컨비네이션이라고 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합, 컨비네이션은 뽑힌 것들에 대한 순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순열인 퍼뮤테이션보다 뽑힌 것들의 순서에 대한 가지수 R 팩토리얼만큼 더 작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퍼뮤테이션 즉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되는 거죠. 순열도 중요하지만 통계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건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순열하고 조합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짧게 설명하려는 중복순열은 그냥 여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복순열은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입니다. 7개 초밥 중에서 뽑히는 순서대로 3개를 먹는데 각 초밥은 한 번 먹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7개는 똑같죠. 근데 이제 그 초밥을 먹은 다음에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다음에 초밥을 고를 수 있는 가지수도 동일하게 7개가 됩니다. 세 번째도 동일하게 7개가 되겠죠. 따라서 3개를 먹는 총 가지수는 7의 3승계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를 중복순열, permutation with repetition이라고 하는데요. N-R로 표현합니다. 자, 지금까지 순열, 조합, 그리고 중복순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좀 다른 예제를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